안녕하세요. 엄마는 간호사 긍정맘입니다. 아프니까 아이다. 아이가 아픈 건 엄마의 탓이 아니에요.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해열제 교차 복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에 환절기다 보니까 아픈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변비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었는데요. 대기 환자가 글쎄 4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아이들이 아프구나 라는 걸 실감했어요. 아픈 아이들이 많은 만큼 그 아이를 간호하는 엄마도 많겠죠. 많이 힘드시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우선 이 해열제 교차 복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첫 번째, 열은 무엇인지, 두 번째, 그럼 언제 해열제를 복용해야 되는지, 세 번째, 해열제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네 번째, 교차 복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섯 번째, 열이 나는 아이 간호를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볼 거고요. 자, 첫 번째, 열이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정상 체온보다 높은 걸 의미하겠죠. 하지만 이 열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미열, 열, 고열. 열이 나는 온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미열은 37.9도까지를 이야기하고 고열은 39.6도 이상을 고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나는 열은 미열인가요? 고열인가요? 여기서 예외는 신생아인데요. 신생아는 37.7도까지는 정상 체온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3개월 미만의 아이가 38도 이상의 열이 났다는 건 몸에 심각한 세균 감염이 있는 걸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미열, 열, 고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해열제를 복용할까요? 그렇죠.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복용하겠죠? 해열제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그리고 아이 열이 얼만큼 되느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열이 나느냐에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의사 선생님마다 38도의 해열제를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38.5도의 해열제를 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의사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엄마가 봤을 때 내 아이는 37.9도인데 열이 나면 많이 힘들어하고 열성 경련이 있다 하시면 좀 빨리 해열제를 복용시키셔도 돼요. 아이가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38.2도인데 너무 잘 놀아요. 그러면 조금 지켜보셨다가 열이 떨어지면 해열제 복용을 안 하고 열이 38도 5 이상 나면 그때 해열제를 복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이 컨디션마다, 아이의 진단명마다, 아이의 열 나는 정도에 따라 열이 났던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엄마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아이는 밤에 열이 잘 나잖아요. 아이가 잘 때 열이 나면 해열제를 복용할까 말까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긍정이가 37.9도인데도 숨을 몰아쉬고 힘들어하면 깨워서 해열제를 먹여요. 하지만 38.2도인데도 아이가 푹 잠을 자면 한두 시간 있다가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깨워서 해열제를 복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푹 잘 수 있는 환경인지를 보시고 해열제를 복용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해열제 종류에 대해 알아야겠죠. 해열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세트 아미노펜, 두 번째는 이부프로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세트 아미노펜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레놀이고요. 이부프로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루펜이에요. 그래서 이 약은 같으면서도 다른데요. 왜냐하면 둘 다 해열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아세트 아미노펜은 진통 효과가 있고요. 이부프로펜은 소염 효과가 있어요. 이게 별 차이가 안 느껴지시겠지만 정작 질병으로 직접 들어가면 차이가 확 나거든요.
목감기의 경우는 아이가 열도 계속 나고 목 통증도 계속 호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아세트아미노펜을 의사 선생님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고관절 활액막염이라고 해서 감기 끝무렵, 이 감기균이 고관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럴 때는 다리 절뚝거림이라든지 걸을 때 아파하는 증상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소염 효과가 있는 이부프로펜을 처방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명에 따라 조금씩 진통 효과가 줄 건지 아니면 소염 효과가 있는 걸 같이 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해열제 교차 복용인데요. 우리 아이가 38.2도여서 2시에 해열제를 먹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켜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열이 더욱 난다? 그럴 때는 해열제를 추가 복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먹은 해열제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시에 해열제를 먹였는데 듣지 않으시면 2시간 후에 다른 종류, 앞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었으면 뒤에는 이부프로펜을 복용을 하셔서 열을 떨어뜨리셔야 되고요.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세트아미노펜은 4시간 간격,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2시간 간격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1일 6회 이상은 복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은 간 독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부프로펜은 신장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일 6회 이상은 복용을 시키시면 안 돼요. 5번째, 열이 나는 아이 팁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열 차트를 써라 합니다. 열 차트는 이렇게 저는 노트를 하나 마련을 해서 시간, 그리고 온도, 그리고 아이가 해열제를 뭘 먹었는지 적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아이가 먹었던 밥 양이 적었는지 많았는지 보통이었는지, 그리고 소변은 언제 봤는지 정도, 한 9시 반 했으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번 이렇게 짝대기를 긋는다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열이 나는 아이들이 대부분 목감기로 인해서 고열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목감기의 경우 쓰는 항생제가 장내세균을 많이 죽이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설사를 1일 몇 번 하는지 정도도 같이 표시를 해요. 긍정이도 이제 설사나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표시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다. 그럼 저는 우선 장을 싹 봐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과일, 먹거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무조건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아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무조건 계속 먹일 수 있도록 해서 아이가 컨디션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항생제를 먹어도 이틀은 열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는 꼭 아이가 잘 때 같이 자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꼭 같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핸드폰을 한다거나 드라마는 절대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절대 차가운 물로 아이를 적시지 않아요. 아이를 마사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놀랄 수 있어요. 갑자기 열이 났는데 차가운 물찜질을 하게 되면 아이도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꼭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양쪽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를 닦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미온수 마사지는 아이를 더욱 놀라게 하고 더욱 짜증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5번째는 열이 나면 무조건 병원을 먼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병원에 가시면 아마 대부분 입 벌려서 입 안을 보고 그리고 양쪽 귀를 보고 그 다음 하시는 게 아마 아이의 폐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열 원인이 목감기, 그리고 폐렴, 그리고 중이염으로 열이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간호를 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의 컨디션을 빨리 올려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항생제를 먹었다고 해서 바로 낫는 게 아니라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계속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엄마가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옆에서 간호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만 자꾸 챙겨주실 것이 아니라 엄마도 꼭 삼시세끼 챙겨 드셔야 되고 과일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엄마가 힘들면 아무래도 아이에게 짜증도 부릴 수 있고 아이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엄마도 밥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아픈 건 엄마의 탓이 아니라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